그래서 윈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단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단어는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참고로 9살인 샬럿 공주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 점심 식사 자리에 앉아 몇 분 만에 너무나 차분하지만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국왕과 윌리엄, 카에서린 그리고 CI가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최근의 긴장감 때문에 사적인 식사조차 예민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애썼고 한동안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카밀라가 자신은 아이들의 조부모 세대라고 무심코 말하자 샬롯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수술이라도 받은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며 카밀라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방 안은 소란스러워지기는커녕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장면이 제게 가장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고 아무도 허둥지둥 수습하려 들지 않고 아무도 주의를 돌리려 하지 않는다. 침묵이 길게 이어지고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한다. 샬레옷은 의도적인 선택을 했고 카밀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크라운 워치 채널을 구독하셔서 이 이야기에 대한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카를스는 손녀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이자 군주로서 본능적으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왕이라는 직책 때문에 질문에는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당황한 사과나 적어도 아이처럼 얼버무릴 수 있는 설명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달랐습니다. 샬롯은 어떤 가문의 이름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누군가의 지시나 연습 없이 떼쓰기도 없이 그저 자신의 원칙을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고 샬롯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는 그날 오후 내내 오간 어떤 말보다도 크게 들렸습니다. 카밀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칼스는 윌리엄을 응시하며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떤 궁궐 명령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윌리엄은 그는 샬롯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딸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는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을 말해준다. 캐서린은 샬레옷을 따라 복도로 나갔고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카밀라가 샬롯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몇 주 전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은밀한 만남이 있었고 샬롯은 그 이후로 줄곧 그 일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다. 궁궐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불편한 말 한마디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샬롯이 닫힌 문 뒤에서 어머니에게 한 말은 단순한 가족 간의 난처한 상황을 넘어 몇 달 동안 쌓여온 갈등의 결과로 바꿔놓았다. 샬롯에게 있어 그 논쟁은 사실 자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카밀라에게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점심 식사 후 캐서린은 딸 옆에 앉아 훈계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다. 할머니라는 존재가 딸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자 샬롯은 천천히 대답했다. 신뢰, 안정감, 추억, 압박감이 아닌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사람. 샬레옷은 여왕, 후계자 같은 왕실 칭호 속에서 자랐고 그 단어들은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정체성 모두를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가족 간의 언어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캐서린은 그 차이를 즉시 이해하고 딸의 감정을 연기로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한편 카밀라는 다른 방에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상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찰스에게 적대적인 헤드라인과 수년간의 공개적인 비교는 견딜 수 있지만 손녀의 거절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샬롯이 결국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 망설입니다. 그 망설임은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카밀라는 수년간 윌리엄 가족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고, 젊은 세대는 형식적인 의식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사적인 소속감을 상징한다. 윌리엄은 나중에 캐서린을 찾아가 두 사람 모두 피했던 질문을 던진다. 샬롯이 다이애나에 대해 언급했는지, 캐서린은 딸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사진을 보고 아버지에게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더 걱정스러운 말을 덧붙입니다. 샬롯이 다이애나를 이상화해서 카밀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찬 후 둘만의 대화에서 샬롯은 몇 주 전 카밀라가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무시했다고 느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은 샬롯의 방에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의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미라의 왕은 왕실의 화합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딸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어른들의 역사 속으로 휘말렸고, 그는 질서를 수호하는 왕자로서 말할지 아니면 신뢰를 지키는 아버지로서 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가 들어섰을 때 샬롯은 윈저 오찬 몇 주 전 궁궐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논쟁도 극적인 퇴장도 공식적인 대립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방과 다이애나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샬롯이 마음속에 간직한 단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그 대화를 거의 즉시 잊어버렸습니다. 샬롯은 그러지 않았다. 카밀라가 무해한 정정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어린 공주의 마음속에는 다르게 다가왔다. 그 말은 샬롯이 오직 이야기로만 알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갑자기 그 이야기들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샬롯은 윌리엄과 함께 여러 오후 시간을 보내며 오래된 가족 사진과 그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질문했다. 캐서린은 세 아이 모두가 왕실의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가족으로서의 역사를 이해하기를 바랐기에 그러한 대화를 장려했다. 윈저에서 열린 비공개 가족 유산 발표회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이전 세대의 사진과 개인 소지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공식적인 모임이었다. 윌리엄은 다이애나에 대한 기억을 간결하고 개인적으로 간직했다. 그는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그녀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과거를 살아있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다. 샬롯은 사진 한 장 옆에 잠시 멈춰 서서 조용히 할머니를 다이애나라고 불렀다. 그때 카밀라가 들어와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린 공주에게 지금은 가족이 곁에 있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정을 주지 말라고 말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여운은 그렇지 않았다. 샬롯은 고개를 숙이고 보던 작은 앨범을 닫고는 윌리엄에게 다음에 계속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윌리엄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나중에 왕자는 카밀라에게 딸이 어조를 이해할 만큼은 컸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가족의 아픔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말했다. 왕비는 샬롯이 현재에 집중하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캐서린은 결국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샬롯은 방을 나갔다가 팔찌를 잊어버려서 조용히 돌아왔던 것이다.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샬롯은 카밀라가 보좌관에게 다이애나에 대한 언급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좌관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샬롯은 충분히 들었다. 그녀에게는 그 의미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다가왔다.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샬롯은 그 상처를 몇 주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카밀라에게 따지지도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윌리엄에게 자신이 엿들은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혼자만의 결론을 내렸다. 한 할머니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할머니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완전히 거부하기로 했다. 윌리엄은 그가 마침내 잊고 있던 팔찌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손에 든 가족 사진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윈저에서의 오차는 충동적인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샬롯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결정의 끝이었다. 저녁이 되자 문제는 더 이상 샬롯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윌리엄은 왜 어린아이가 죽은 할머니를 변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카밀라는 그 질문을 직접 듣게 될 참이었다. 윌리엄은 참모들을 부르지 않았다. 공식적인 가족 회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는 카밀라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요청했고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린 후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논의하기 전까지는 샬롯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카밀라는 오시안 분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압박을 예상하며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이 어른들 때문에 생긴 감정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믿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는 왕실의 위계 질서가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찰스를 의도적으로 방 밖에 내보냅니다. 국왕이 있다면 대화는 서열과 왕실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로 번질 것이고 이는 윌리엄이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것은 샬롯의 서열이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녀의 사적인 감정을 규정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카밀라는 그가 윈저에서 당한 굴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진, 잊어버린 팔찌, 그리고 딸이 우연히 엿들은 두 번째 발언을 다시 언급합니다. 윌리엄은 두 손바닥을 의자 등받이에 얹지만 앉지는 않습니다. 카밀라는 자리에 앉은 채로 그녀가 두려워하던 질문을 받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이 혼란스럽다고 샬롯에게 말씀하셨나요? 여왕은 그 말이 샬롯이 듣도록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의도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단어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설명할 때까지 목소리를 절제했다. 샬레옷은 이제 카밀라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이애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밀라는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윌리엄에게 현재의 가족 구조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난 여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수년간 평가받아 왔다고 털어놓는다. 그녀는 다이아에나에 대한 모든 기억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감정적 공간이 전혀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샬롯이 그러한 이야기들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왕자는 듣긴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딸이 카밀라에게 경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윌리엄은 선을 그었다. 아무도 샬롯이 카밀라를 돌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고 아무도 적대감을 부추기지 않겠지만 누구도 샬롯에게 의도하지 않은 가족 속어를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카밀라는 그것이 단지 그의 의견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정 규칙인지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냉혹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내 아이들에 대한 결정은 캐서린과 내가 내린다. 카밀라는 침묵합니다. 분노는 굴욕감으로 바뀝니다. 그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왕이지만 소녀에게 애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왕권이 강인해 보이기보다는 잔혹해 보일 것이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윌리엄이 한 말을 정확히 듣고 아들과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카밀라는 왕의 권위가 질서를 회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제 찰스는 어떤 왕관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나의 존엄성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이 딸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찰스는 평생을 직함, 관례, 의무에 기반한 체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위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샬롯에게 어디에 서야 하는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실 구성원들이 여왕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없는 일은 손녀에게 그녀가 느끼지 않는 유대감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윌리엄은 찰스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보좌관이나 개인 비서 없이 윌리엄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찰스는 이 매우 개인적인 결정에 대한 망설임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왕은 먼저 이 분쟁을 카밀라의 지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실 의례는 공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샬롯이 필요할 때마다 그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라는 호칭은 개인적인 애정의 표현이지 헌법상의 의무는 아닙니다. 찰스는 카밀라가 거절당한 것이 그녀가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윌리엄은 그 고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의 대답은 즉각적입니다. 샬롯이 먼저 상처를 입었습니다. 딸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왕실의 긴장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어른이 다이아나를 기억하는 것이 마치 불충한 행동인 것처럼 느끼게 했을 때 아무런 힘도 없었다. 찰스 왕자는 지금 샬롯을 바로잡는 것은 잘못된 교훈을 주는 것이며, 방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좌우하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찰스는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가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손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억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여왕은 캐서린에게 윌리엄의 입장을 진심으로 지지하는지 묻는다. 윌리엄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두 사람은 샬롯이 의례상 필요할 때 카밀라의 정식 호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할머니라고 부르라는 명령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조지와 루이에게도 같은 자유가 주어져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찰스는 안경을 벗어 닫힌 서류철 옆에 놓는다. 아베오지와 아들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마침내 그는 샬롯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결정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다. 왕실 구조는 여전히 그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러나 윌리엄과 캐서린은 자녀들의 정서적 양육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다. 군주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키려 애쓰는 가족 관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이 문제가 윈저 궁의 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카밀라는 윌리엄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러한 믿음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녀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평소에는 절대 빠지지 않던 모임에 그녀가 불참하는 것을 직원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국왕은 샬롯 공주의 애정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결정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고 카밀라의 반응은 그 거리를 거의 즉시 드러냈습니다. 15번째 결과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빈 의자였다. 카밀라는 샬롯이 참석해야 하는 사적인 가족 다과회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며 찰스에게 또 다른 불편한 만남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자제심처럼 보였지만 가족 내부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 캐서린은 샬롯이 자신을 탓할까 봐 걱정했고 윌리엄은
아내의 불참이 일종의 압박이라고 의심했으며 찰스는 아내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려 애썼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카밀라는 모든 공식적인 의무는 계속 수행했지만 사적인 초대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궁궐 직원들은 찰스가 여전히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반면 왕비는 샬롯이 참석할 때마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러한 모임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개인적인 친목 모임으로 왕실의 의무가 아닌 개인적인 참석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데 이제 모든 불참이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카밀라는 스스로 또 다른 갈등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패턴은 그녀가 피하려 했던 바로 그 결과, 즉 가족 내부에 눈에 띄는 균열을 만들어낸다. 캐서린은 그 위험성을 재빨리 감지한다. 샬롯은 차 마시는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카밀라가 자신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인지 묻습니다. 어른은 자신의 선택과 감정에 책임이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샬롯이 솔직하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모든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여왕이 화가 났는지 물었다. 캐서린은 상처와 분노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고 그 대답에 샬롯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나중에 카밀라는 혼자 앉아 찰스에게 자신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손주들이 편안한지 물어봐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왕은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그녀의 고통을 옹호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샬롯이 자신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양육권 박탈은 카밀라를 또 다른 고통스러운 순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이에게 다시 감정적인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칼스는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말을 기대하지 않고 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윌리엄은 카밀라가 곧 있을 비공개 생일 모임에 불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걱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만약 샬롯이 어른들의 부재를 따라 다른 방으로 간다면 그의 딸은 어른들의 출현과 소멸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는 캐서린에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맡고 싶었던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동의했지만 샬롯에게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소녀는 카밀라가 떠난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차 모임이 끝난 후 카밀라는 잠시 돌아와 자신을 위해 준비된 손대지 않은 식탁 옆에 멈춰섰다. 그녀는 의자에 한 손을 얹었지만 앉지는 않았다. 빈자리는 갑자기 보호막이라기보다는 항복처럼 느껴졌다. 샬롯은 특정 인물이 아닌 그 단어를 거부했고 윌리엄은 그 차이를 이해하자 갈등의 방향을 바꿀 단 한 번의 사적인 대화를 권유했다. 그들 사이에는 왕이 없었고 미래의 왕도 어느 쪽을 대변하지 않았다. 캐서린은 다른 곳에서 기다렸고 찰스는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웠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샬롯과 카밀라는 왕실이라는 울타리 없이 서로 마주 보았다. 어린 공주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카밀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대신 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는지 설명한다. 샤트야, 마트와이티. 캐서린은 샬롯이 만남을 원한다고 말한 후에야 만남을 주선한다. 윌리엄은 한 가지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누구도 이 대화를 빌미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새 이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도 카밀라가 들어오기 전에 같은 말을 합니다. 화해는 조건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왕족 칭호가 공적인 의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호칭인 반면 가문의 이름은 사적인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드물게도 이 두 세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샬레옷은 앞에서 상처의 원인이 되었던 다이애나의 사진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고 카밀라에게 여왕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그만두길 바라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말은 단순하지만 카밀라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카밀라는 말을 끊지 않고 그 사진이 어린아이에게 줘서는 안 될 불안감을 건드렸다고 인정한다. 다이애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기억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샬롯은 화내지 않고 대답한다. 카밀라에게 경쟁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 말에 카밀라는 긴장이 풀린다. 여왕은 수년 동안 다이애나에 대한 언급마다 어른스러운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공주는 오직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카밀라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역사를 아이에게 얼마나 무겁게 짊어지게 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사과합니다. 샬롯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애착을 가질 수 있다고 암시했던 것, 그리고 그 기억들을 혼란스럽다고 표현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샬롯에게 할머니라는 호칭을 붙여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이 생략은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샬롯은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사적으로는 적절한 상황에서 카밀라라고 부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식 호칭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왕은 이에 동의합니다. 샬롯은 문 앞에 다다라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카밀라에게 다가오는 가족 생일 모임에 참석할 것인지 묻습니다. 처음으로 초대장이 의례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밀라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승낙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둘만의 평화를 찾았지만 대중은 그 대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샤를로트와 카밀라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단 하나의 몸짓이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고 싶어하는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 다회중은 샬롯과 카밀라의 사적인 대화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더 작지만 여러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윈저 성 밖에서 카메라에는 어린 공주가 가족 모임에서 나와 여왕 옆에 잠시 멈춰 서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포옹하는 대신 손을 내미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 사진은 방송과 신문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외부인들에게는 거절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가족 내부에서는 거의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윌리엄은 가족이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행동이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캐서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윈조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진 기자들은 사적인 긴장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모임에는 또 다른 부담이 깃들어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의무감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샬롯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부모는 꾸며낸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샬롯에게 단 한 가지 지시만 내린다. 예의를 지키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라는 것이다. 사진이 폐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카밀라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한 신문 한 면에는 샬롯 공주가 손을 내미는 사진과 함께 왕실 간의 거리라는 문구가 실렸다.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포옹이 없는 것을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증거로 삼았다. 윈저성 근처에서는 군중이 왕실 차량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어린 공주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것에 박수를 보냈고 다른 이들은 아이가 어른들의 갈등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사적인 경계가 전국적인 논쟁거리로 번졌다. 카밀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굴욕감을 느꼈다. 샤를로트는 예의를 갖췄을 뿐이었다. 악수는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합의했던 신중한 타협점이었다. 하지만 대중의 해석은 그러한 진전을 명백한 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찰스는 즉시 왕실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지 검토했습니다. 윌리엄은 반대했습니다. 샬롯의
감정을 설명하는 어떤 성명도 딸을 더욱 면밀한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녀의 사적인 감정을 공개적인 논쟁거리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밀라는 두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윌리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왕은 찰스에게 샬럿 공주를 자신의 이미지 회복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침묵이 언론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라도 말입니다. 이 선택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카밀라는 처음으로 경계를 지키려 애쓰는 대신 경계를 보호합니다. 샬럿은 나중에 윌리엄 옆에 놓인 신문을 보고 카밀라에게 또다시 창피를 줬냐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것은 잔인함이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어른들이 카메라가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거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궁궐은 분열을 우려했지만 진정한 판결은 샬럿과 카밀라가 외부의 카메라 없이 다시 만났을 때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결국 샬럿은 윈저 가문을 충격에 빠뜨린 판결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자귀를 거부하는 것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몇 주간의 상처와 방어적인 태도 끝에 카밀라는 그의 못지않게 어려운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속감은 왕족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애정은 요구될수록 약해진다. 겉보기에는 모욕처럼 보였던 일이 결국 세대에 걸친 왕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례적인 충성과 진정한 가족적 신뢰 사이의 차이를 직면하게 만든다. 샬럿 공주는 특별한 지시 없이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 옆에 서서 마지막 가족 모임에 참석합니다. 찰스 왕세자는 카밀라와 함께 입장하고 이번에는 여왕이 문 앞에서 망설이거나 그들이 머물러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좌석 배치를 담당하는 보좌관도 없고 세심한 재회를 준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시작될 때 샬럿 공주는 자연스럽게 카밀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중에 공식적인 자리가 되자 그녀는 왕실의 정식 호칭, 즉 신분과 의무에 따른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는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존중은 친밀함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밀라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 말을 기다리지 않고 대신 샬럿 공주가 둘만의 대화에서 언급했던 것에 대해 묻습니다. 그 질문에 샬럿은 당황하며 자신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관리받는 것이 아니라 경청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찰스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아내가 그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자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냉소적인 분위기가 방안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윌리엄도 그 변화를 감지했다. 몇 주 만의 시험으로 미래의 왕은 더 이상 딸을 다음 감정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 애쓰는 듯 보이지 않습니다. 캐서린은 어른들이 처음부터 놓쳤던 점을 이해합니다. 샬럿의 거부는 가족들이 다이애나의 기억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이애나를 기억함으로써 갈등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성세대가 그 기억들이 무엇을 의미할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카밀라는 마침내 샬럿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다이애나를 대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린 공주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를 보호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여자를 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샬럿 공주는 카밀라 옆에 잠시 멈춰서서 다음 주에 있을 다른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억지로 포옹을 하거나 호칭을 요구하거나 거창한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여왕은 그저 매우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샬럿 공주의 거절에 담긴 영원한 의미가 되었다. 그녀는 카밀라를 할머니라고 부른 적은 없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거절당할 필요가 없어졌다. 가족은
단어 하나를 두고 다투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그런 다툼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